네, 그러면 두 번째 IR 발표를 하는 오마이비어의 박상진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엑스바엑스의 대표 박상진입니다. 저희는 맥주 문화를 알리고 여유와 희망을 선물하는 오마이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올해 5월 31일이었습니다. 논현동의 한 파티장에서 맥주 파티 겸 시음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오마이비어 런칭 파티였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진기한 맥주 11종, 그리고 어쿠스틱 인디밴드와 함께 진행한 이 파티는 여유를 선물하는 즐거운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맥주가 없었다면 저희는 그 여유가 그만큼 즐겁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바로 맥주가 여유를 선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맥주가 아니라 다양한 멋진 맥주들이 여유를 선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서 시장에 애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이제 우후죽순 경쟁업체가 생겨나는 것에 차별화 홍보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고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비나 뭐 하이네켄 외에도 중소 수입회사 55개가 300종의 맥주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도매 팔로 열고 마케팅하는데 정말 어려움 많이 겪고 계시고요. 저희가 조화로운 시장 열고 맥주 생태계 개선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수입 맥주 소비자에게는 맥주 추천과 할인 어플 오마이비어를 통해서 여유를 선물하고요. 맥주 전문점을 운영한 자영업자에게는 제휴를 맺고 무료로 마케팅을 도와드리면서 희망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모바일 플랫폼에서 맥주 수입 회사들은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상권별 맥주 데이터 그리고 또 그 수입 소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혁신적인 맥주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수입 맥주 소비자는 550만 명을 넘었고요. 근데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맥주가 450종을 넘다 오면서 사람들이 맥주 정보를 얻고 또 맥주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마이비어 앱 사용자는 자기가 마셨던 맥주들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면 취향을 분석해서 자기 반의 맥주를 추천받을 수 있고요. 각각의 맥주에는 맛이나 향, 맛있게 마시는 법, 담겨있는 문화 스토리 등의 풍부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또 어울리는 안주에 따라서 맞는 맥주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1월 31일에 베타 버전을 출시했고 활성 사용자는 58%,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맥주 마실 때마다 쓰는 사용자는 26%가 되었고요. 주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맥주를 좋아하기 시작한 20대 후반의 남성, 서울 거주 지역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에 3년 전부터 세계 맥주 전문점이 빠르게 증가했고요. 1,500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분들과 제휴를 맺고 무료로 마케팅을 도와드리고자 하는데요. 맥주 창고 같은 저희 제휴업체에 들어가시면 벽과 테이블, 냉장고와 계산대에서 맥주를 추천받고 15% 할인까지 받으세요라는 오마이비어 홍보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은 현장에서 바로 앱을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할인과 동시에 사용자 계정에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제휴점의 홍보 사진이 앱 다운로드 링크와 함께 공유가 됩니다. 사용자는 할인받고 제휴점과 저희는 홍보를 하는 구조이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제휴업체와 금전적인 수수료를 받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휴 성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5개 업체와 제휴 맺고 3개에서 할인했는데요. 지금 26개 업체와 제휴를 맺었고 이제 9월까지 110개 업체와 제휴를 맺고 40개 업장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할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이템 소개는 이 정도고요. 사업 전략을 말씀드리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8월까지 2가지 실험을 계속해서 합니다. 첫 번째,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물을 계속 디자인 실험을 해서 10명의 고객 중에 2명이 앱을 다운받게 하고요. 또 페이스북에 공유되는 홍보물이 10번당 4번의 추가 다운로드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UX나 디자인 실험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380개 업체를 이제 확보를 하면 수학적으로만 21만 다운로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밖에도 올해 9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공연이나 예술, 음악, 스포츠 이런 데에서 저희만의 이제 재기발 나란 맥주 이벤트를 열게 되고요. 또 중소 수입회사뿐만 아니라 하이네켄이나 밀러 같은 데와도 같이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고 정부나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전통주 시장으로 진출하고 맥주 취급하는 일반 음식점과도 제휴를 맺을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맥주 수입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맥주를 수입할지 모르고 수입하면 도매 팔로 열 때 로비하거나 인맥 없으면 팔로 못 엽니다.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마케팅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요. 맥주다 보니까 재고 관리도 어려워합니다. 자영업자들 무슨 맥주 취급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원가 항상 낮추고 싶어 하고요. 또 가게 홍보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무슨 맥주가 맛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사실은 시장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또 시장이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어느 지역에서 무슨 맥주가 누구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압니다. 또 저희는 수입, 소매, 소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혁신적인 IT 플랫폼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시장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다른 자리에서 뵀을 때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이 맥주 메이커들의 니즈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작 이 엔드 유저, 맥주를 먹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 정확히 내가 어떤 나의 문제를 풀어주고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예, 엔드 유저 차원에서의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맥주를 마실지 고민하고 맥주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어하고 또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맥주 추천과 할인 어플 그리고 여기서 제공한 정보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 부분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네, 맥주의 정보를 더 안다. 무슨 맥주를 먹을지를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자료도 더 많이 준비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상당히 모호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앱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마시던 맥주들 5점 만점으로 평가하면 그 사람의 맥주 순년도나 어떤 맛과 향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뭐 이 사람 취향은 어떤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가장 좋아할 만한 맥주를 추천을 해주고요. 그 맥주에 제공되는 정보는 어떤 맛이나 향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안주와 어울리고 어떻게 마시면 맛있고 담겨있는 문화 스토리는 어떻고 적정 온도는 어떻고 이런 맥주를 정말 즐기기에 좋은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제휴업장에선 15%에서 20% 할인까지 들어가고요. 질문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 세대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맥주를 먹는데 나는 어느 맥주를 먹어야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는 그 고객의 비중 뭐 이런 거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냥 대부분 뭐 직장인들 이제 아저씨들 생각하면 그냥 호프집 가서 생맥주 카스 먹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걸 네, 어느 정도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지 솔직히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예, 맥주는 3,500만 성인들 다 드시겠지만 수입 맥주 소비자는 550만 명이 계시고요. 그중에 얼리 어답터는 110만 명, 얼리 메조리티는 250만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겟은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할인이라는 거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 건가요? 자영업자입니다. 그 가게에서 직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을 말씀 계속 하셨는데 그거의 기술적 기반 이런 거가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 기반은 협업 필터링이라고 해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사용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같이 쓰입니다. 유저 베이스. 그래서 자기가 비슷한 사용자를 찾아서 이제 그 사용자가 좋아하는 맥주를 추천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베이스. 각각의 맥주별로 저희가 그 맥주만의 정확한 특징들이 다 DB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베이스를 같이 응용을 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사님이 저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고요. 앱도 되게 잘 만드셨고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요. 과연 실제 니즈가 존재할까? 이걸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 강남역 어디 가서 여긴 맥주 창고가 있고 여기 맥주 세상이 있고 있어요. 과연 그 맥주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입 맥주가 다 똑같지 않나요? 이거군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맥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든 어느 맥주 그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으면요, 이 서비스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맥주집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예. 맥주집이 사실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고요. 취급하는 맥주들도 정말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데요. 어떻게 정말 다양하다는 말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수제 맥주가 뜨고 있습니다. 그럼 수제 맥주 마시고 싶은데 어디서 마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마이비어의 주변 맥주집에 보니까 수제 맥주집이 한 이제 7개 정도가 지금도 그런데 7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근데 15% 할인까지 해준답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 찾아와서 할인도 받고 맥주도 마시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맥주라는 게 어떻게 되게 기호품이잖아요. 그 상표 충성도가 되게 높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시는 맥주를 수입 맥주라도 마찬가지로 되게 고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상당히 기호품이라는 거는 그런 충성도가 되게 높다라는 건데 이 추천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대로의 그런 추천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수입사에서 요번에 수입한 맥주를 밀어야겠다라고 이쪽에다가 이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게 맛이 없거나 대중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건데 강제적인 추천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해결하세요? 예, 지금 이제 실제로 맥주 수입회사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찾아와서 이제 자기네 맥주에 앱을 좀 넣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핵심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맥주를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니까 모든 유저들의 정확한 맛과 향까지 모든 취향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맥주 수입사가 자기네 맥주를 홍보하고 싶다. 그럼 그 맥주를 좋아할 걸로 분석된 사용자들만 표적으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한테 건당 80원으로 타겟형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네. 사용자들은 지금 몇 가지를 맥주 하나당 평가를 해야 돼요?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평가해 주시고 있고요. 뭐 200개 넘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한 2% 정도 되십니다. 어떤 리워드를 주시나요? 리워드 없고요. 맥주 추천받기 위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체 사용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그 평가에 참가하나요? 95% 이상의 95% 평가에 요? 참가합니다. 네. 소맥밖에 안 마시는 저로서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이제 평가 기반으로 레코멘데이션을 꾸준히 주면서 뭔가를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적어도 뭐 왓챠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화를 한 적어도 몇백 개는 평가할 만한 종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맥주를 몇십 개에서 몇백 개를 평가하다가 또 새롭게 레코멘드가 오는 게 한 100개 이상은 돼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다 더 넣기 위해서 뭔가 이제 레코멘데이션 수를 넓히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은데 맥주가 실제로 그렇게 몇백 개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이 범위가 되고 또 받으면은 한국에 있는 잘 팔리는 저는 한 100개 넘어가면 힘들 것 같은데 새롭게 400개 정도를 더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이렇게 돌아갑니까 실제로?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저희도 놀랍게도 이제 추천을 너무나 이제 좋아해 주시고 추천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추천 알고리즘에 그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많은 곳에서 팔리는 맥주인지가 이제 DB에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좋아할 만한 5개를 딱 엄선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대형 마트, 가까운 마트에도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추천해서 제가 그럼 5개 다 추천해서 5개 다 마시면 그 다음에는 또 쓸 약간 모티베이션이 팍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 아니 뭐 모든 유저들이 이제 저희가 재방문하는 것들을 추적을 했어요. 근데 왜 쓰시나 봤더니 맥주 마실 때마다 그냥 평가 하나씩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뭐 음용법이나 스토리 보고 이러면서 그냥 저희는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맥주 마실 때마다 궁금해서 오마이비어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30초 정도 많아서요. 근데 질문이 수익 구조가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짧게 말씀해 주신 거는 들었는데 수익 구조 관련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고 25만 다운로드 만족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 모델 사실 한 40% 정도가 마케팅 수익으로 나고요. 60%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내년 12월에 내년 12월 기준 월 매출 20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수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타겟형 광고, 그 다음에 브랜드 전용 페이지 두 가지가 핵심 모델입니다. 12월 21만 다운로드 발생하고 월 매출은 4천만 원 정도 약소하게 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